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팀, 과거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세를 비롯한 아난존자에서 28대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다 다 가르침을 수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요지 63회차 서일모입니다. 오늘은 60갑자의 개띠 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개띠다라고 하면 술이죠. 술이다라고 하면 토에 해당이 되죠. 토에. 그래서 술생은 양이기 때문에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이렇게 해당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논어에 있는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들으시고요. 차왈 군자탄 당당 소인장 척척이 일어나 공자께서 이러시기를 군자는 늘 마음이 평온하여서 넓고 너그러우며 소인은 항상 걱정에 쌓여서 마음이 초조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유교, 도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공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걸 비유해서 보면 강물은 유유히 흐르는데 시냇물은 소리를 내면서 흐른다. 시냇물에 있는 물고기는 폴딱거리고 뛰어다니지만 강물에 있는 물고기는 표시가 없죠. 유유하고. 또 비슷한 용어가 빈수레가 요란하다. 행동이 없는 사람이 요란스럽다. 정동이려다.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고요한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군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넓게 쓸 줄 알고 폭이 넓다는 이야기고요. 소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좁게 쓴다. 마음의 울타리는 사실 본래는 없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본래 울타리가 없는 이치를 터득하면 이게 부처가 되는 건데 그 울타리라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거죠.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요. 정해놓은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뜻대로 되는 게 적으니까 속상함이 많으니까 늘 짜증나고 속상해하고 분개심이 있다 보니까 얼굴이 항상 일그러진 상태로 지내고 울타리가 넉넉한 사람은 요동이 없죠. 요동이. 그러니까 항상
넉넉하게 지낸다는 이야기예요. 뭐 하기는 바다가 좁아서 새우는 허리가 구부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리 뭐 몇십 메타 되는 고래나 이런 것들도 바다가 넓으니까 사실은 유효하잖아요. 또 새가 아무리 하늘 높이 난다라고 해도 새에 나는 그 자체를 하늘은 방해를 하지 않죠. 그와 같이 우리도 마음이 넓으면요, 걸리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신통이라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없도록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것을 신통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공자님의 말씀 살펴봤고 오늘은 술생인데 술생. 술이다라고 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 가운데 개띠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술월이다 하는 것은 가을의 마지막이에요. 음력 9월 정도. 또 술시는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정도. 하루 해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보편적으로 개는 어떻게 돼요? 낮에 낮잠을 자다가 이제 밤중에서부터 눈을 떠가지고 집을 지키지요. 근데 뭐 개도 요즘 개와 그전 개는 달라요. 그전에는 개가 사람을 지켜달라고 집을 지켜달라고 개를 키웠는데 요즘 개들은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개는 자꾸 사람이 지키고 뭔가 이게 거꾸로 된 건지 원래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하긴 뭐 남녀가 없어지지 않아요? 뭐 전철 같은 것도 보면 앞뒤가 없고 남녀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또 보면 뭐 남자들도 뭐 귀 뚫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별이 없다 보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개띠생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요, 여자 개띠생들은 괜찮아요. 이제 주인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것이 뭐 소도 주인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면 소는 호랑이를 능가해서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소띠의 사람들이 신뢰도가 강하고 자기만 잘 지켜주면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태생들이 이제 소띠생들인데 그 반면에 이제 개띠생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개도 또 부처님 나온 면모가 있어요. 왜냐? 뭐 주인이 도둑이 됐든 강도가 됐든 선비가 됐든 주인만 보면 꼬리치면서 반가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벽을 허문 게 개가 아니냐 싶기도 한데 또 주인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뭐 소홀함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우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개띠들은 보편적으로 주인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한테 잘 따독거리면 잘 따랐다가 주인이 내치면 삐지기도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개띠 태생들이 남녀가 보편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역량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는 성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남자 개띠들은 아내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컨트롤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성향이 있고 여자 개띠들도 역시 또한 남편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인을 무는 개가 되기도 하고 주인에 따라서 바뀌는 게 개띠 태생들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오후 7시에서부터 활동을 하죠. 그래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가 개띠 시간이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보편적으로 개들은 조용한 성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정이 있어서 실속을 챙기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들 훈련시킬 때 뭐 놀이 뭐 공 같은 것 딱 던져주면은 열심히 물고 와서는 자기가 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한테 갖다 주지 않아요. 그와 같이 개들은 인정이 있어서 자기 것을 자기가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잔뜩 이용을 당하고 다 뺏기는 이런 성향들도 있죠. 친구를 사귈 때는 이제 더디고 까다로운 편이고요. 개들이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쫓아가는 개들도 있지만 아니면은 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진돗개 같은 경우는 뭐 2달 정도 넘어가면 쉽게 주인이 바뀌는 거 안 쫓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상당히 그 사귈 때는 더디고 까다로운 편이 있고요. 고집이 있고 또 자기 편의 사람에게는 심리적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향도 있죠.
충성, 정직함, 일관된 성실성, 공정성, 그리고 애정이 있고 잔꾀나 간사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띠생들은 상대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성향이 굉장히 깊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개띠태생들은요, 뭐 움직임이 있다, 변화 변동이 있다, 부동산 뭐 매매를 한다, 이사, 이직, 취직, 전근 뭐 이러한 것들이 주로 언제 많이 이루어지느냐면 1월, 2월, 4월, 10월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월, 2월, 4월, 10월 해가지고 여름철에는 개들이 어떻게 돼요? 쭉 늘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늘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뭐 5, 6월 개팔자다 그럼 제일 상팔자다라고 하는데 사실 개가 제일 상팔자는요. 가을에 음력 9, 10월이 제일 상팔자고요. 흔히 겉으로 보일 땐 뭐 그늘에서 쉬면서 헉헉거리니까 늘어진 팔자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힘든 시기를 뜻하는 거예요. 힘든 시기. 그래서 개는 9, 10월 또 9월 또 시간은 오후 7시에서 9시 요 시간대가 개에게는 가장 적합한 때다. 그래서 월로 보면 이직, 이전, 변동 뭐 이런 것은 정월, 2월, 4월, 10월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 우리 불자님들 와서 그래요. 스님, 저희 올해 이사해도 될까요? 동지 전에 해야 될까요? 후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홀수 때 하는 게 좋아요. 홀수 때. 몇 번 얘기하지만 자기 나이 홀수 때. 그러면 뭐 집이다라고 하면 네 식구 살면 네 사람의 관련을 다 따져보면 어떤 사람은 해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 되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흐름이 많은 쪽으로 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 집 명예가 누구 앞으로 돼 있냐의 영향이 제일 크지요. 명예가 돼 있는 사람 기운으로 할 때 홀수 때. 그럼 개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홀수 나이인 정월, 2월, 4월, 10월에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갑술생을 살펴보자. 갑술생은 토고 갑은 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목극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이 정신을 해치는 성향의 재생인데 1994년생하고 1934년생의 개띠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 백전백승 254페이지에 있어요. 문예의 재능이 있고 용모가 수려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총명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이성과 지혜가 매우 발달해서 사물을 분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를 가까이 하면 대업을 이룰 수 있다. 순수하고 정직한 성질에 번뜩이는 지혜로서 유형과 무형의 세계를 조화시켜서 예술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으나 으뜸이 아니면 만사를 포기하는 자존심과 항상 불안하다. 모든 일에 다재다능하고 민첩한 사교성으로 어떠한 위기에 처해도 자 개들이 사교성이 좋지 않아요? 어떠한 위기에 처해도 임기응변하는 판단력과 결단력을 발휘한다. 생각이 소홀하지 않고 찬찬해서 빠짐이 없으니 매사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생각해서 진척은 더디지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성향은 크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망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개들이 먼저 사람을 배반하는 일은 없죠. 그래서 개띠의 태생들은 사람들을 잘 배신을 안 해요. 신의를 저버리질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개를 버린단 말이에요. 요즘도 보면은 뭐 여름 휴가철에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뭐 버리는 개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요즘 뭐 섬마다 이런 데 가보면은 놀러 왔다가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섬마다. 그래서 뭐 고양이들이고 개들이고 뭐 엄청 많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안 키우면 되는데 아니면 키우다가도 정 자신이 없으면 도로 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뭐 가축 분향소 같은 데 있지 않아요? 그런 데 갖다 맡기면 좋은데 그냥 갖다 버리는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유기견. 개띠의 사람들도 남한테 버림은 받아도 자기가 먼저 버리는 성향은 적다 이거죠. 받는 자는 빛을 지는 자이고 베푸는 자는 덕을 쌓아 복을 저축하는 것인데 우리는 받기는 쉬워도 베풀기는 쉽지가 않지요. 진정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베품은
자신을 명랑하게 하고 상대를 즐겁게 해주고 화목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간혹 봐요. 뭐 뉴스에서도 보고 아니면 요즘 TV에는 선전 많이 하잖아요. 뭐 오늘의 좋은 일, 뭐 요즘 좋은 일 하는 사람. 아니면 스님들도 보면 어느 교도소에 뭐 라면 뭐 100박스 갖다 놓고 사진 찍고 또 간혹 뭐 뉴스에 보면 어느 스님이 이렇게 해서 좋은 일 한다. 뭐 군부대에 뭘 보냈다. 뭐 불호 양로원에 뭘 주었다.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글쎄요. 참 훌륭한 일은 훌륭한 일이죠. 근데 그런 것이 보도가 안 됐을 때 훌륭한 것이지 일단 보도가 된다라고 하면 바꿔 생각해 보면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영업행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은요. 남한테 알리지 않고 또 남이 알지 않도록 하면서 하는 일이 좋은 일이죠. 그런가 하면 어느 관공서에 뭐 벌써 몇 년째 몇 천만 원씩 앞에다가 돈을 놓고 가는 그런 경우의 사람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도 여러 종류인데 진짜 훌륭한 사람이 있고 또 훌륭한 척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병술생인데요. 병술생은 2006년 1946년생의 개띠를 이야기를 하는데 병술은요 바로 화생토라 몸과 육신이 정신이 융화가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죠. 바로 병술이다라고 하는 큰 불기운이 있는 개다. 뭐 이건 뭐 무슨 사냥개든 뭐 이런 거겠죠. 위풍이 당당한 장부의 기질과 의로운 충의를 구전한 인물이 많다. 수완이 좋으니 직장 생활보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 초자연의 예술적 소질을 지니고 있고 성격은 온화하고 정직하고 또 뛰어난 지능과 사고력은 현실성으로 나타나서 넓은 아량과 깊은 이해심을 갖게 한다. 부드럽고 조용하고 말이 적고 동정심이 많아서 눈물에 약한 편이다. 개들이 본래부터 독한 개들은 없죠. 본래부터 사람에게 참 잘 따라요. 충직하고 개띠의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많이 받고 있지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걸 좋아하고요. 남을 쉽게 믿고 따뜻한 인정과 낭만적인 개성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쟁론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어느 누구와도 밝고 쾌활하게 어울리는 민첩한 사교성도 적지 않다. 뭐 저희 절에서 뭐 그저께도 멧돼지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원고를 치고 있는데 푸푸하는 소리가 나요. 푸푸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게 뭐가 왔어? 굉장히 가까이 들려서 밤에 아무리 생각해도 고라니는 푸푸하지 않는데 이상하다. 뭔 짐승이 왔을까 하고 살짝 나와봤더니 바로 저 앞에서 멧돼지가 으르르 하면서 푸푸 이러고서 숨소리가 뛰어왔는 촉콕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보면 저희가 여기 절에서 제가 진돗개를 데리고 있는데 그전엔 풀러놨었어요. 마음껏 다니게. 근데 이 녀석이 저 동네까지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동네에서 신고가 자꾸 들어가고 풀어놓으면 가만 안 둔다 협박도 오고 또 시끄럽잖아요. 풀어놓은 개에서 물린 사람들 뭐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니까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데려다 놓고 또 한동안 묶어놓으면 또 안쓰러워서 풀어주면 또 형락없이 또 나가요. 글리. 또 꼭 저 마을 그 논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있어요. 아니면 그 이쁜 아가씨 개가 있는지 거기에서 턱 받쳐 놓고 있으니까 그 집에서 또 못 오게 하고 전화 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이 갖다 잡아놨는데 그전에도 보면 그 강아지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대여섯 마리가 함께 다녔는데 한 번은 이 녀석들이 나가서 안 들어와가지고 이상하다 했더니 농약 탄 음식물을 갖다가 줘가지고 가족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섯 마리 가운데 엄마까지 새끼들까지 다 죽고 아버지만 하나 간신히 살아서 돌아갔지. 나가다 보니까 저 한쪽에 바위 옆에 쫙약 먹고 거품 물고 죽어 있더란 말이죠. 사람이 참 잔인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
개한테 맛있는 것처럼 주어가지고 결국 죽이는 행위인데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농민들 하면은 뭐 정적이고 굉장히 따스러웠는데 요즘은 농민들 하면요 서울 사람들 등치는 사람이 농민들이라 그러죠. 더 무서워요. 거기다가 이거 뭐예요? 고양이의 텃세라 그러나 뭐 길을 다니는데도 뭐 도로세 내라 그러고 못 다니게 하고 산소 들어서려 그러면 뭐 얼마 내라고 그러고 이런 성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저도 산에 있지만 동네 사람들하고 말 안 하고 지난 지 18년 됐어요. 18년. 말을 안 하죠. 뭐 애초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한 편도 아니지만 말을 잘 안 해요. 또 모함을 하고 소송 걸어가지고 길에 다니지 말라고 그래 소송 걸어가지고 6년 동안 소송 걸리기도 하고 강아지까지도 그렇게 몰살을 시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보면 개띠의 사람들도 그렇게 강아지가 곤경에 빠지듯이 빠지는 성향도 없지는 않다. 우리는 산중이나 절간에서 보물을 찾지 말고 그대의 두 팔에서 보물을 찾을지어다. 정녕 그대의 두 팔이 부지런하다면 그 속에는 엄청난 보물이 샘솟아 나올 것이로다. 꽃이 화분에 있으면 내내 싱싱함이 적고 새가 새장 안에 있으면 천성의 모습이 줄어든다. 마음껏 자기 자신을 능력을 발휘하는 삶에 진정한 보물이 담겨 있다. 우리 진정한 보물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있죠. 노력 속에 있어요. 다음 이제 무술생인데 무술생은 토토란 말이죠. 토토. 그래서 작은 흙, 큰 흙 이게 결합인데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충인데 충은 뭐 안 보고 싶어라 봄은 틀어져라는 기운이 충인데 2018년생 금년 태생들 또 1958년생인데 영매하고 준거란 성품이다. 고통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슬기가 있고 부모의 타고난 재물복은 없지만 근검하여 대업을 이루는 자수성가의 운이다. 설령 부모가 어떤 큰 유산을 물려준다라고 해도 그 업을 지키기 어렵고 결국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탕진을 하게 된다.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 해요. 여러분들은 뭐 간혹 보면 저희 절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부모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소송 걸고 뭐 심지어 뭐 세종시 저 개발할 때 형제간에 뭐 공기총으로 뭐 서로 해를 입히고 해서 교도소 간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는 평소에 연락 한번 없다가 세종시 뭐 개발한다라고 해서 보상금 나온다니까 뭐 생전하지도 않던 뭐 보약, 녹양 줘서 녹용 줘서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 이제 소송 걸려 싸우고 부모가 자식 소송 거니까 자식이 부모 또 맞소송 걸어가지고 이러다가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부모 돌아가시고 또 형제들 간에 싸우고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부처님법도 그렇지만 세상에 있지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내 그릇이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뭐 요즘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부모님이 내 그릇에 채워주면요. 우선은 있어서 좋지요. 있어서. 근데 사람이라는 건 항상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있다고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채워져 있지만 이것을 불려나가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결국 바닥이 나고 말아요. 그럼 부모가 이걸 채워주면 만약에 바닥이 났을 때 내가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왜? 채워줄 부모는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내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도 안 채워주고 유산도 하나도 안 받고 부모 도움 없이 내가 혼자 이걸 담아 버릇하면 혹시 내가 사업을 하든 뭐라든 실패를 해서 이게 다 없어지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 내가 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담았다, 내가 없앴다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엎어지고 다 쏟아 부어도 결국 내가 또 담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자기 노력에서 결국 성공을 하게 되죠. 뭐 성공이라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옛날에 유명한 복서 홍수환 그 복서가 저는 그거를 봤는데 사전오기의 그 장면
아마 그분이 가라스키아인가 그랬을 거예요. 가라스키아. 그래서 4번 쓰러지고 결국 5번째 일어나서 키오를 시키잖아요. 완전히 넉키오를 시키는데 사실 우리 삶에서 성공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패가 7번이 있어야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한 번의 이룸을 위해서 7번 실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과정이 있어야 성공도 있는 것이죠. 근데 실패 과정을 못 느끼고 한 순간에 부모가 다 채워주면 결국 나중에 될 건 없죠. 보편적으로 또 평생 앉아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래도 그런 정도의 어떤 재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 살더라고요. 그걸 더 불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전에 우리 불자 가운데 하나가 오래됐죠. 한 25년, 30년 전에 아버지가 120억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레미콘인가요? 레미콘. 돌아가시고 뭐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레미콘 회사를 한다고 했다. 결국 6개월 만에 수표 부도나고 해가지고 그 경제사범으로 해서 대전교도소 들어가는 거 봤고요. 또 아버지가 한 70억을 물려줬는데 요즘 70억하고는 다르죠. 20, 30년에 70억을 물려줬는데 18살 땐가 면허를 땄는데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를 딴 게 아니라 놀러 다니느라고 면허를 땄어요. 그 정도로 가정에서 넉넉하게 잘 해줬죠. 그래서 뭐 대학도 나왔고 이러니까 대학 나온 아내 만나서 잘 살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70억 유산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불안하니까 생전 돈 받아 쓸 줄만 알지 한 푼도 벌어보는 걸 못 봤으니까 자식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대뜸 사업한다고 해서 돈 달라고 하니까 그나마 그 어머니가 그때 그 어머니가 닥디셨는데 한꺼번에 다 줬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럼 조금만 주마 해가지고 한 20억을 밀어줬는데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다 망했어요. 아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됐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됐는데 그랬다고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얼마나 때를 썼는지 또 20억을 또 해줬는데 다 또 없애버렸어요. 나중엔 해달라니까 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니도 살고 나도 살지 이걸 사업자금으로 다 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안 주면 나 자살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자식한테 못 이기죠. 그래서 그 돈을 홀라당 다 줬더니 그것도 6개월도 안 돼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이 집까지 다 차압당하고 오갈 데 없어가지고 거의 쫓겨다니고 남편은 뭐예요? 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가져갈 돈이 없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공장에 취직해서 그 당시에 뭐 50만 원인가 받았고 그 애들은 대학에 다녔을 때인데 대학 결국 다 자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도 결국 부모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은 부모님의 젖줄이 끊어지면 자기가 헤쳐나가지는 못한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준다라고 해도 지킬 줄을 모른다. 간혹 우리 불자님들 그러죠. 선생님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어요. 그거 물어요. 자기가 벌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주는 거예요? 아, 그럼 지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부모가 대줘야죠. 그럼 99.9% 망합니다. 혹시 0.01% 성공한다 해도 두 번째에 가서 따따블로 망해버립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기가 100만 원도 안 벌어본 놈이 어떻게 몇 천만 원 몇 억 가지고 사업을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가 100만 원도 활용할 줄 모르는데 벌어보질 못했는데 가장 자식을 위한다면 나가서 리아카를 끌든 노동일을 하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하라고 하세요. 결코 부모가 대주는 돈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수방구도 한두 번이에요. 자, 그래서 무술생은 근검해서 대업을 이룬 자수성가의 운이고 설령 조업의 혜택을 받는다 해도 그 업을 지키기가 어렵고 탕진을 한다. 세심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공무원이 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왜? 대범하진 또 못해요. 흑흑이라. 그래서 총명한 기운과 강한 자신감으로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는 끈기와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강한 개성의 소유자이다. 진실하고 의지는 철석과 같고 허례허식이 없는 성령을 부여받아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역경에 부딪혀도 의연하게 헤쳐나가는 노력가이나 일면에 숨어 있는 게으르고 태만한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결점이 아닐 수가 없다. 뚜렷한 개성과 고상한 기풍, 당당한 위엄으로 대중들이 따르게 되고 뛰어난
리더십도 있으나 결단력의 부족으로 지나치게 신중해서 번민에 자칫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향도 없지 않다. 자, 살림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을 갖춘 복된 곳이지만 인위적인 손길이 닿으면 시장바닥처럼 되고 그림과 글씨는 풍화한 것이지만 탐욕과 어리석음에 얽매이면 장사꾼이 된다. 그러나 마음의 염착이 없다면 이 세상이 곧 무릉도원이요 연연하는 마음에 시달림이 따른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낙원도 고해바다 되더라.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가진 거 많아도 소용없어요. 결국 내 마음이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극락과 지옥이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 다음 이제 경술생이다. 경술생은 2030년생 또 1970년생 개띠인데 명철한 지혜와 충직한 성품의 소유자나 성질이 날카로워 불화함으로 의지할 사람이 적다. 이게 날카로운 개인가 봐요. 여성의 경우는 사업을 해도 무리가 없는데 남성의 경우는 맨손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여기는 또 여자 개띠들이 또 뛰어난가 봐요. 지혜와 꾸밈이 없는 인품의 소유자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으로서 자신은 물론 사회를 위해 보람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반면 예리한 감수성은 스트레스 원인이 되어서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변하기가 쉽다.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는 신중함과 매사 원칙으로 불려고 하는 면이 있으므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럼 없는 언행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 당신이 갈구하는 행복과 평화와 승리가 당신의 것이라면 용기로 다져진 신념으로 쟁취를 해야 한다.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이치를 알아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많은 날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자, 다음 이제 임술생이에요. 임술생은 수국토 토국수란 말이죠. 그래서 뭐 물에다 흙을 빠뜨리면 잘못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2042년생, 1982년생 개띠인데 천재적인 두뇌와 탁월한 재치가 있으며 온화한 심성의 소유자로 화술 또한 뛰어나니 매사가 막히면 대기란으로 높은 관직에 오르겠다. 상식적이고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키는 중庸주의자로 지모가 출중하고 인내적이고 인정도 있다. 중후하고 온후한 그런 우아한 품위의 감각이 예민하고 반사신경이 뛰어나고 동시에 예리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다. 간혹 산뜻하고 또 신선한 매력도 있으나 융통성이 부족하고 무뚝뚝한 맛이 있고 스스로 고독에 빠지는 성향도 있다. 시나 글을 쓰는 재주가 뛰어나고 친구와 두터운 우정이 변치 않으며 마음을 넓게 먹고 공평하도록 노력하니 대인이라 하지 않겠는가. 여성의 경우는 외유나 강한 성격으로 충동적인 욕구를 안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다. 개띠들은요.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충성할 줄 알고 배반을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자연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치고 자연의 참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명리에 대해서 얘기를 꺼리는 사람 역시 진정으로 명리에 대한 욕망을 버린 것은 아니다. 진실로 자연의 오묘함을 안다면 그 아름다움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다. 세상에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나 자식들의 자랑을 하는 부류들이 너무 많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괜찮지 않다는 얘기예요. 괜히 자기 하고자 하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 이웃,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면서 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은요. 속된 표현으로 마음에 사심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주 나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표현을 남을 이용해서 슬며시 숨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 흉엄을 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 내 흉엄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흉엄을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근접하다 보면 반드시 그 흉엄물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 잊지 하시고 그런 분들은 친구로 삼지 않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합정하시고요.
자하 조희불 망불 사수기 니라나 무호 노노에 있는 이야기죠. 공자님이 낚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옛날에 강태공 씨도 낚시를 했죠. 강태공 씨는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새우를 낚았다. 고든 낚시를 했다. 그러는데 공자 역시 그렇게 했대요. 낚시는 했지만 그물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지는 않았고 새를 쏘아서 잡기는 했지만 둥지에 있는 새는 쏘지 않았다. 사람이 삶으로서 부득이하게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하는 경우는 있을지는 몰라도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거나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삶은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공자도 부처도 마찬가지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해를 끼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어떻게 그렇게 됐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그것은 부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부처와 공자 같은 성현의 삶을 사시길 기원드리면서 백전백승천기도 63회차 서길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